네, 얼마 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와 의미를 이종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여순 사건 당시 민간 희생자 1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어요. 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순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유죄를 인정받고 수감된 다음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동조했다라는 이유로 내란 및 포고령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가 되었고요. 네.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6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 끌려가서 끔찍하게도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유족들은 법원에 고인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하였고요. 법원은 결국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번에 무죄를 판결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수사 절차가 잘못된 점, 또 하나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령 자체가 무효인 점을 들었습니다. 네. 사건 당시 민간인에 대한 체포와 감금, 그리고 고문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불법 체포와 고문을 통해서 얻어진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형법은 그 내용을 국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이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당시 이들에게 적용되었던 근거 법령이 메가더 장군의 포고령 제2호였습니다. 그 내용이 공중치안이나 질서를 교란한 자는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포고령 제2호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9년에 재심 개시가 결정된 뒤에 세 번째라고요. 그렇습니다. 재심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의 민간인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2011년도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법원의 기존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요. 네.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도에야 이르러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될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첫 번째 재심 사건에서 철도 기관사로 일하다가 내란 및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형당한 장완봉 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요. 지난해에는 당시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 씨 등 9명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여순 사건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한국전쟁 전후로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무죄 판결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여순 사건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지난해 출범되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총 3,900여 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고요. 이 중 2,300여 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서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접수 기간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고요. 이번에도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억울한 희생자들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도 희생자들 또 유족들이 피해를 구제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워낙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액수 산정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마저도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 1기에서는 활동을 종료할 시점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도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여순 사건처럼 재심 절차가 문제되기도 하는데요. 절차가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유족이 없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 자체를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런 제도적 보완이 좀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